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장마감 시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AI 이익에 대한 기대가 우위권에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도 분명히 잔존을 한다, 이렇게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단에 보시면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는 코스피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엔비디아 실적과 한국은행 금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그런 다음에 채권 쪽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다음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전이 경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이 962억 달러와 데이터 센터 쪽이 890억 달러가 컨센을 일단 웃돌았고요. 그리고 2028년도 매출 성장에 대한 전망도 약 70%가 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그날 시간에서 대략 한 5%가 상승에 들어왔었고요. 그 기대가 전일 삼성전자의 1.72, SK하이닉스의 2.49%로 전이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2.76%로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면서 6,800선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장기금리 쪽에 대한 하락과 반도체 매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재유입이 이어지면서요. 장 마감할 때는 6,900선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날 시장의 진짜 재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이 숫자 단순히 분기 서프라이즈인지를 놓고 봤을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의 공식 자료에서도 매출이 962억 달러로 전년비 대비 플러스 106%, 데이터 센터 쪽이 890억 달러로 플러스 117%였죠. 그리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080억 달러로 대략 컨센서스인 1041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AI 투자가 당장 피크를 찍는다라는 논리보다는요, 공급 부족 속에서도 매출 외형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를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1422억, 기관이 1776억을 순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은 거의 1조 9천억 가까이를 순매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완전 명확한 손바뀜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직전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한 뒤에 매수로 돌아선 거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1조 4,618억 원을 순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선물은 말 그대로 앞으로의 지수 방향에 미리 베팅하는 시장 같은 거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에서는 외국인의 위험 선호가 일부 복구된 수급으로 보는 편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884억, 기관이 617억 원의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1489억 원의 순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원달러도 전일 대비 3.9원이 내린 1380원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부담에 대한 완화까지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급에 대한 환경 자체가 전일보다는 분명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피에 플러스 1.53%만 놓고 본다면요, 사실 이 시장 전체가 강했다라고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이 539개였고요 상승 종목이 317개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삼성전기 전부 다 오르긴 했는데 시총 5위인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2.45%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 LG엔솔은 5%가 오르고요. 전기전자 쪽이나 전기장비, 전기제품, 반도체 쪽이 전부 다 강했고, 반대로 자동차가 좀 약했어요. 그러면 지수 상승을 만든 것은 말 그대로 시장 전체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졌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효과가 분명히 컸다라는 거죠. AI 전력과 배터리,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다고 말 그대로 AI 관련 리스크가 절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는 강한 실적과 2028년도 때 플러스 70% 성장에 대한 전망 같은 건데, 이게 결국 반박할 숫자는 뭐예요? 수익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3분기 때
총 마진에 대한 전망이 약 74%로 컨센보다 일단 밑돌고 있고요. 4분기에도 메모리 부품에 대한 비용 영향으로 인해서 약 한 71에서 72%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일단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도 가이던스에서 일단은 제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AI가 강한 건 맞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은 왜 마진보다도 성장에 대한 전망을 더 크게 반영을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논쟁의 기준이 뭐죠? AI 수요가 존재하는가에서 현재 성장률이 몇 년이냐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걸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갖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엔 그냥 AI 쪽이 좋다 하면은 시장에 움직였다 하게 되면은 AI 좋은 거 알아. 그러면 이제 현재 성장률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마진보다는 2028년까지 이어지는 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 지속 기간을 다시 늘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노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도 반대 방향의 충격이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팩트를 보시면요. 기준금리가 2.75%에서 3%로 25bp 오르면서 2회 연속 인상을 했고요. 기준금리 3%는 2025년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2.6%에서 3.3%, 2027년은 2.1%에서 2.9%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CPI 전망도 2.7%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인상을 한 거는 맞지만 그렇게 시장에 대한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반박에 대한 숫자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뜻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나서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정말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최근 문의만 해주시는 부분들만 봐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원칙을 잡아야 되며,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신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드린 고민을 대부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따로 운영하는 이 스마트머니 주식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따로 소통방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외에도요, 별도로 구독자 이벤트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일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다음에 투자 관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한 투자 관련한 작성만 해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구글폼 같은 경우는요, 작성하는데 따로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투자 성향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 제각각 다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 관점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성을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글 폼이 쭉 여러분들 뜨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구독자분 그리고 구독자 아닌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별을 해서 또 그에 맞는 무료 혜택을 또 많은 분들이 어느 것을 또 받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좀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구글 폼을 따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단은 저희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 분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맞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성함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내가 뭐 혹여라도 당일 주도기 검색기, 그리고 뭐 매수매도 타이밍, 뭐 히든 종목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셔도 되시고요. 나는 네 가지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를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연락처를 따로 이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처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따로 연락처를 받는 겁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락처를 받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런 연락처 부분들을 날인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거 그냥 체크만 하고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받아가면은 끝입니다. 그 이후로 뭐 저희 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받아가시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고자 연락처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연락처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만 사용을 하지 절대 다른 곳에서 사용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부유 종목, 손실이 가장 큰 종목명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점에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평단가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철두철미하게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해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고민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여기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간단하게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은 끝이 납니다. 그럼 제가 제출 버튼에 들어와 있는 자료들은 꼭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것은요. 사실 이제 가장 이상한 게 채권 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가 25bp가 올랐는데 이 국고채의 3년물은 전일 대비 6.1bp가 떨어진 3.755%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물도 0.5bp가 하락을 해서 4.238%에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금리를 올렸는데 채권 금리가 내려갔을까? 라는 건데, 일단 변한 건 뭐예요? 정책에 대한 금리는 수준 같은 거고 안 변한 것은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긴축에 대한 총량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의 안희아 연구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문구 삭제와 또 향후에 3.25%의 전망이 예상보다 완화적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은 긴축 강화가 맞는데 실제 채권 가격은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날의 가장 또 중요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전이 경로도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인상하면서요. 코스피의 상승폭이 일단은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향후에 정책 경로가 점진적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또 국고채 3년물이 마이너스 6.1bp, 10년물이 마이너스 5bp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면 할인율,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수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장중에 6,800선에서 6,900선까지 회복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 자체와 시장 금리 방향을 우리는 분리를 해야 후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온도는 어떻냐?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은데 이 변동성은 정상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용융자 잔고도 8월 26일에 33조 원으로 전일 대비 일단 2,54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억원 자체가.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도요. 98조 원에서 3조 가까이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은 신용은 늘었는데 대기 자금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 자체는 변동성에 대한 안정이 곧바로 포지션, 위험 축소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안 좋긴 합니다. 신용융자가 줄고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야 되는데 융자가 늘어나고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즉 현금성 자산은 없는데 빚을 내서 레버리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 가면 정말 안 좋아요. 시장 자체에는. 또 거기에 펀더멘탈은
가격보다도 강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3개의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8월 25일 986조 원으로 6월 말에 942조 원 대비 플러스 4.6%가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코스피가 6월 30일에 8,476선에서요. 26일에 6,808선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이익의 추정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현재 실적에 대한 자체보다는 금리와 AI 투자에 대한 지속 기간에 더 높은 할인율을 지금 적용을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간의 시각은 어디에서 갈리고 있냐? 일단 지금 보시면요. 프로룸 에쿼티시 수석시장의 전략가도요. 엔비디아의 고객에 대한 저변 확대를 2028년 성장 가이던스의 신뢰 근거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로이터의 브레이킹 뷰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부담을 하는 대규모 투자와 또 금융 약정을 향후에 현금 흐름 위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AI에 대한 최종 수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증설 비용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 이쪽으로 프레임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의 웰스 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도요. PCE에 대한 부분들의 3.7% 한 번만으로는 파월의 다음 결정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높은 물가가 반복이 되면은 결국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가장 가까운 촉매가 언제입니까? 8월 28일 잭슨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케빈 워시의 연설에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추가적인 긴축 경로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로이터도 이 연설을 향후에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이벤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잭슨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와르시가 추가 긴축의 속도와 조건을 얼마나 구체화를 시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발의 AI 이익 기대가 반도체를 넘어서서 전력과 배터리 등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 대한 동반 매수가 다음 거래일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AI 이익 기대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된다면요. 아마 코스피도 7,000선에 대한 재도전 방향이 충분히 열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잭슨홀 이후에 장기 금리가 다시 위로 재가격이 된다면요. 이익 전망이 아무리 유지가 돼도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7,000선 상단을 다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딱 하나죠. AI가 이익을 얼마나 더 만드는지가 이제는 아니라 그 이익을 할인하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들 확실히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확실한 투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종목 선별, 이 주도주에 벗어나지 않는 매매 원칙 등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아직 오르지 못한 이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 해당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요. 워낙 종목에 대한 발설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일자리도 못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시청자분들 대상으로만 따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여러분들 채 걸리지가 않으니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요. 꼭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폼이 여러분들 딱 나오실 겁니다. 자, 이 구글 폼을 보시면요. 여기 간단하게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지를 물어보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O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서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분들의 무료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내가 뭐 검색식을 받고 싶다면 검색식을 체크를 하고요. 매수매도 타이밍을 받고 싶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나는 네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 아랫단에는 이제 연락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연락처랑 성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지금 저희 구독자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사실 확인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장일 주도주 검색식이라든지 혹은 뭐 전자책이나 그리고 히든 종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연락처로 한 분 한 분씩 문자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는 거, 이거 외적으로는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한 그 아랫단에는 보유 종목들, 특히 손실이 가장 큰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전부 다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적고 그 옆에 단에 평단가를 적어주시고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출에 있는 그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보유 중이신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기 체크하신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